어느덧 작업 현장인 사장교 구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사장교는 신기술 신공법의 전시장인 인천대교에서도 가장 핵심 구간이다. 현재 공정률 약 75%. 내년 10월 완공을 앞둔 인천대교는 세계적인 교량의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다. 신공법 덕분에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사장교는 모든 면에서 국내 최고였던 서해대교의 기록을 깼다. 주경간 800m, 해수면에서 상판까지 높이 74m, 또 주탑까지 높이가 230.5m나 된다. 그 엄청난 높이는 육산 빌딩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마침내 거대한 주탑 현장에 다다랐다. 수심 20m의 서해바다 한가운데 조수간만의 차가 큰 이곳은 유속이 초당 1.68m로 자칫 추락이라도 한다면 참혹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바람과 안개마저 심해 모든 악조건을 갖춘 셈이다. 리프트를 타고 올라야 하는 74m 상판. 바람의 영향이 워낙 커 초속 15m를 넘으면 작업 자체를 할 수 없다. 구조적으로 교량 형태 자체를 사장교라는 형태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 주탑 높이가 그만큼 필요하게 되는 거죠. 주 경관장을 보다 넓게 뽑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200m 높이의 주탑 상부에서 내려진 쇠줄을 동시에 상판 쪽에 매다는 작업을 준비한다. 두 개잖아. 이게 없잖아 지금. 두 개잖아, 두 개. 그 지금 하나 올라갔잖아. 쇠줄은 양쪽 주탑에 208개가 설치되는데 특수 강제로 제작돼 두께가 최고 153mm에 불과한데도 수백 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다. 치밀한 계산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무거운 장비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저기에 대한 수치가 그 바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그만 사람 한 사람이라도 그 중량을 오버되면은 그 상판에 그 조금이라도 그 기울등이 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게를 다 그 맞추기 위해서 이동한 겁니다. 대형 크레인 위에서 위태로운 쇠줄 작업이 시작된다. 벨트 하나 걸어가지고 이렇게 당기나버려 닿으면은 밑동을 끼워야 하는데 무게 때문에 중간이 처져 있어 문제다. 나와서 놔봐. 한참 씨름 끝에 자리를 잡는다. 이기사님, 자, 폭포 돌아가기 좀 해줍니다. 폭포 돌아가게. 저리 밀어. 이기사님, 저리 밀어. 쇠줄을 끼우는 데는 포크레인까지 동원된다. 가만히 잡고 있어. 안 내려가게. 잡고 있어. 구멍에 맞추려면 타이밍이 생겨. 때를 놓쳐 줄이 상하기라도 할까 식은땀이 흐른다. 마침내 팽팽해진 쇠줄. 끊임없이 수신호를 통해 호흡을 맞춘 덕분이다. 그나마 바람이 거세지 않아 일이 순조롭게 풀렸다. 신호 체계를 잘 지켜야 되고요. 케이블 손상이 안 되게 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육지 같으면은 뭐 부족한 거 있으면은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서 하지만은 요 해상 일은 준비가 철저하게 되지 않으면 일이 진행이 안 돼요. 바다 한가운데 아찔한 높이에서 벌이는 작업. 안전 펜스는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상판 아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바다가 훤히 보이도록 밑이 뚫린 곳에서 상판에서 내려진 쇠줄을 단단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잭이라는 장비에 연결해 쇠줄이 상판 무게를 견딜 수 있게 장력을 도입한다. 다 내려진 쇠줄을 고정해야 하는데 장비 밑으로 한 사람을 더 불러들인다. 남자 셋이 힘을 합치고도 간신히 들어올린 대형 너트. 말이 너트지 쇳덩이에 가깝다. 이 쇳덩이와 씨름을 벌이면서도 표정만큼은 밝다. 발밑으로는 추락의 공포까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여유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 굉장히 높은 데 계신데 안 무서우세요? 그럼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딨어요? 원숭이 다친 일 안 무서워요? 고수 작업이니까 아무래도 불편이 많죠. 육상 같지 않고 고수 작업이니까 아무래도 위험한 게 많죠. 위험은 많이 딸죠. 당장에 모델력
이들이라고 어디 두려움이 없겠는가. 그러나 평정심을 잃게 되면 되려 화를 부를 수 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침착함과 여유는 경험에서 나온 생존 전략이었던 것이다. 항시 불화된 현장을 딱 나왔다면 나 같은 경우는 이런 생활 한 30년이 넘어요. 안전도 챙긴다고 챙겨도 그래도 내가 못 보던 곳이 또 있거든. 그 시각 주탑 상부에서도 작업이 진행된다. 건물 60층 그 아찔한 높이에서 추락의 공포와 싸우며 쇠줄을 고정시켜야 한다. 안전장치라고는 난간에 걸어둔 안전벨트가 전부. 이곳에선 팀워크가 절대적이다. 그런데 내부 작업자와 소통이 안 돼 발을 동동 구른다. 내려! 안에! 한참 동안의 실랑이 끝에 쇠줄과 장비를 잇는 데 성공했다. 정신이 혼미해질 만큼 아득한 높이. 이런 긴박한 상황일수록 침착함을 되찾아야 한다. 발밑이 낭떠러지예요. 알겠습니다. 안전시설 해놔서 했습니다. 안 무서우세요? 남자다 하나입니다. 200m 높이에서 하늘을 지붕 삼아 버리는 위험천만한 작업.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적은 바람이다. 바람과 안개가 심하기로 유명한 서해 바다. 예기치 못한 돌풍은 엄청난 위협이 된다. 때문에 진정한 고수만 오를 수 있는 곳이다. 보시다시피 생명줄 한 줄에 의지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불발적인 사태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경력들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작업하시는 분들의 그 경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탑 최상부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는 이들이 있다. 63빌딩과 맞먹는 높이에 오르자 송도 앞바다를 가로질러 끝없이 이어진 인천대교가 한눈에 들어온다. 이곳에서 한 사람이 겨우 통과할 만한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묵직한 쇳소리가 들려온다. 조금 전 장비에 연결한 쇠줄을 지하판에 고정하기 위해 끌어올리는 중이다. 오직 팔의 힘으로 쇠사슬을 당기는데 1시간에 고작 6m가 올라온다. 워낙 고된 일이다 보니 3교대로 이루어진다. 평판이 하나하나 올라올 때마다 다리가 형성이 되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보람있게 나중에 우리 애들한테도 얘기할 수도 있고 이거 아빠가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주탑 최상부보다 더 높은 곳에서 일하는 이가 있다. 바로 타워 크레인 기사다. 30m나 높은 260m 지점에 우뚝 솟은 타워 크레인. 최고 20톤까지 중량물을 옮기는 일을 한다. 주탑 최상부에서 타워 크레인까지는 안전벨트도 없이 맨손으로 올라가야만 한다. 발밑으로 아찔한 높이가 그대로 전해지는데 그를 만나러 가는 길은 제작진에게도 험난한 도전이었다. 출근길부터가 위험천만한 타워 크레인. 비좁은 공간에서 고개 한번 들지 못하고 늘 아래를 보며 조종을 한다. 낙하할 경우 대형 사고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숙련된 기술을 요한다. 가장 큰 난관은 바람. 풍속이 초당 15m를 넘으면 작업을 중단한다. 그런데 해상에선 언제 그 위협이 닥칠지 예상할 수 없다. 기후 변화가 되게 심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이 앞에가 지금 구조물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여요. 그 정도 작업하는 중에서도 바로 안개가 껴갖고 저 구조물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여기 높이가 260m가 되다 보니까 이 바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내려놓는다든가 그 부분에서 올리기가 좀 어렵죠. 숙련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이 외롭고 힘든 곳에서 힘이 되어주는 건 역시 가족. 늘 사진을 보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쓴다. 그 덕분에 그는 한국 최고의 주탑을 무사고로 쌓아 올렸다. 하늘 위에서 20년째 이제 안방 같은 편안함마저 느껴진다. 사방 바다 아닙니까? 좋잖아요, 넓고. 저게 올라오는 과정이 한 약
2년 24개월이 걸렸는데 그 과정에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지금까지 작업을 해왔다는데 자부심을 가지죠. 어느덧 해가 중천이다. 밥 먹고 가자. 밥 먹고. 밥 되니까 밥 먹고 해야지. 점심을 먹기 위해 서둘러 상판 위로 향한다. 육지에서 막 지은 밥이 보온 상자에 담겨 배달돼 왔다. 오늘 메뉴는 정갈한 가정식 백반이다. 일하던 자리에 그대로 상이 차려진다. 볼품은 좀 없어도 그럭저럭 외식 기분이 나타나. 나와서 먹으니까 여기? 불편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여럿이 같이 먹으니까. 젓갈 갖고 와. 경쟁이라도 붙은 듯 식사에 열심이다. 그렇다 보니 반찬통은 금세 바닥을 드러내고 만다. 맛있죠. 배고플 때 밥 먹는데 맛있으면 그냥 재밌다는 거지. 없어서 못 먹죠. 소풍은 기본이죠 뭐. 파도 치는 저 바다 쳐다보고 배보고 하니까요. 예, 맛있고 희역이 더 땡기는데 좀 모자라네 모자래. 육지와 연결된 고가교 구간에도 신공법이 쓰인다. 상판을 육지에서 만들어 해상으로 옮기는 방식이다. 사장교와 바로 인접한 접속교는 사전 제작된 블록을 순차적으로 가설하게 된다. 접속교에 올려질 상판 블록들이다. 송도 쪽 육지 제작장에서 사전 제작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교각 높이에 따라 블록 크기도 달라지는데 가장 큰 블록이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50m 고가교 상판 제작도 한창이다. 교각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식을 대신해 신공법을 택한 것이다. 50m 스판을 이틀에 하나씩 빼기 때문에 다른 공정에 비해서는 엄청 빠른 거죠. 이거 만약에 현장에서 직접 타설할 경우에는 최하 한 달 정도는 소요될 거예요. 28일을 단축한 가공할 만한 성과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콘크리트에서 뿜어져 나오는 찌는 듯한 열기와 싸워야만 한다. 거푸집에 쓰일 40kg짜리 철근을 나르는 일도 만만치 않게 고된 일 중 하나다. 육상 작업이라고 쉬운 일이 없다. 그나마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가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그들 역시 인천대교 건설에 한 몫을 하고 있다. 하루 종일 구부리고 앉아 철근을 조립해야 하는 중국 노동자들. 철사를 잇는 솜씨가 제법이다. 건설 현장 일이 고될 법도 한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간다. 이들과의 의사소통은 중국 동포인 김명복 씨가 맡는다. 어떠세요? 이렇게 이 작업장 분위기? 괜찮아요. 이만한 상 되지 뭐. 특별하게 써야서 힘든 건 없고. 일단 멀리서 오셨잖아요. 예, 그래도 이 자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방법이 없으면 어쩌면 해야 할 일이니까 해야 되죠. 작업할 때 가장 유념해야 될 부분, 조심해야 되는 거. 最安全吧，比它的房子质量。干着吧，就是说干得很陡吧，就是语言不通嘛，很难办难沟通。 아래쪽에서 조립한 작은 철근이 모이고 모여 놀라운 속도로 거대한 상판 철골이 완성돼 가고 있다. 한켠에선 철근을 잘라내느라 한판 씨름이 벌어진다. 주어진 시간 안에 끝내야만 하는 작업.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게 최선이다. 비가 와도 작업은 계속된다. 상판 철근 위에 올릴 바탕판을 크레인으로 조심스럽게 옮기고 있다. 센터 정확하게 맞춰야죠. 사원장하고 공고리 버드 길이하고 다 폭이 다 일치가 돼야지. 곳곳에서 흩어져 일하는 동료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워낙 길고 무거운 구조물이다 보니 양쪽 끝에 신호수가 배치돼 있다. 그들과 호흡을 맞춰 서서히 바탕판을 내려놓는다. 혹시 모를 사고라도 생기지 않을까 긴장을 놓치지 않는 모습이다. 다행히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한 안착이 이루어졌다. 뭐가
뭐가 금지가 있다는 거 뭐 그거 한 가지지 뭐. 내가 인천 대교를 한다는 거 자체가 좀 중요한 거지. 이후로도 콘크리트 타설과 양승까지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 하나의 상판이 탄생한다. 완성된 상판 무게는 1,350톤. 해상 크레인으로 옮기는 데만도 1,400톤급 겐트리 크레인이 동원된다. 아니야. 풀라. 아니야, 풀라 봐요. 풀려. 마침내 크레인 규격에 맞춰 제작된 홈에 정확히 연결됐다. 단 이틀 만에 고가교 상판이 해상으로 옮겨질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이다. 이 같은 공법으로 고가교 서쪽 구간은 거의 영정도까지 연결됐다. 어느새 육상에서 만들어진 상판이 해상에 도착했다. 국내에 몇 대 없는 3,000톤급 해상 크레인은 바지선을 통해 수송됐다. 본격적인 인양이 시작된 것이다. 50m 상판을 매단 해상 크레인이 조심스럽게 교각 쪽으로 다가선다. 이런 식으로 한 달에 12개나 되는 상판을 가설하고 있다. 그 시각 교각 위에선 길이 80m, 바퀴가 320개나 되는 운반용 대차가 등장한다. 국내 유일의 이 차량에 상판을 실은 뒤 설치 지점까지 수송하게 된다. 마침내 1,350톤의 상판이 운반용 대차 위에 놓이는 순간 아찔하게도 이 상판 아래서 안착을 돕는 사람들이 있다. 상판 귀퉁이가 운반차의 홈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선 안 되기 때문이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각 지점마다 배치된 인력들이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는다. 센터링 좋아요. 지금 내리면 돼. 내리면. 손발이 잘 맞은 덕분에 상판이 무사히 운반용 대차 위에 실렸다. 지금 한 차당 한 량당 지금 한 130톤씩 계산해서 한 거의 한 600톤 정도 나갈 겁니다. 그다음에 걷어가 1,400톤 나가요. 임시 다리를 만들어 상판으로 건너간 뒤 해상 크레인과의 연결 부위를 해체한다. 묵직한 부품 하나하나가 귀하다 보니 보관을 위해선 잘 묶어줘야 한다. 이것으로 3,000톤급 해상 크레인의 임무도 끝이 난다. 대형 운반차가 바통을 이어받는다. 무려 2,000톤이 움직이는 일이다 보니 좀처럼 속도를 내기가 쉽지 않다. 운행에 드는 주유량도 어마어마하다. 기차를 방불케 하는 이 초대형 운반차는 운전석도 2석이다. 중간 지점 운전자와 앞에서 끄는 기사 간의 호흡이 가장 중요하다. 어딜 보고 운전하고 계신 거예요? 타이어 바퀴 자국 가운데를 보고 지금 하고 있어요. 2,000톤의 무게가 오고 간 바퀴 자국이 선명하다. 이 흔적은 운전자들에게 좋은 지표가 된다. 그렇게 2시간여를 달려 마침내 설치 지점에 다다랐다. 곧이어 상판을 설치하기 위해 런칭 트러스라는 가설 장비 위로 진입을 시작한다. 바퀴가 겨우 오를 만한 큰 이 초대형 차량을 운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오른쪽 한번 더 가겠습니다. 오른쪽. 바퀴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피는 반장의 지시에 따라 조심스럽게 진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캐리어가 똑바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방향을 맞추느라고 타이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신호가 안 맞으면 반대로 가고 그러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가설 장비와 상판을 연결해야 할 차례. 모두들 상판 위로 올라서 있다. 낭떠러지를 뒤로 하고도 개의치 않은 채 그저 장비 연결에 몰두해 있다. 오른쪽 무빙해야 돼. 오른쪽. 말아요. 오른쪽. 한국말을 제법 알아듣는 이 외국인은 국적은 달라도 호흡만큼은 척척 들어맞는다. Forward. I have a lot of friends here. People is friendly here. Really friendly. Always feels good. Korea is good. Hot style. Yeah. Hot style. Yeah, like Italy. Like Italy. 팀워크를 발휘한 덕분에 쉽게 일이 끝났나 했더니
심상치 않은 소리에 상판이 깨지기라도 했을까 불안하다. 하늘이 도왔는지 이상은 없었다. 무사히 임무를 마친 운반용 대차도 다시 왔던 자리로 돌아간다. 하나하나씩 한 달에 보통 이게 저희가 14개 정도를 운반을 하거든요. 하나하나 나갈 때 뭐 지나가면서 보면 그 도리가 완성돼 나가는 게 보이니까 그런 거 좀 느끼죠. 무수한 사람의 손을 거쳐 이곳까지 온 50m 상판이 놓여지는 순간, 이렇게 한국 교량건설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 드디어 긴박했던 작업도 끝이 났다. 퇴근길. 전에 없던 밝은 모습들이다. 이 위험한 작업장에서 무사히 돌아가는 지금이야말로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온갖 악조건과 싸워야 했던 하루의 시름도 이 순간 모두 내려놓는다. 초대형 해상 크레인이 대기 중인 육상 제작장. 무게 1000톤의 충돌 방지공이라는 이 대형 구조물을 해상으로 옮기기 위해서다. 바로 옆에선 이제 막 틀이 잡혀가는 또 다른 방지공 제작이 한창이다. 이때 한 작업자가 10m는 될 법한 강제 위로 거침없이 오른다. 그런데 이 아찔한 높이에서 어찌된 일인지 안전고리가 보이지 않는다. 안전팀의 계속된 지적에 뒤늦게 안전고리를 매다는데, 지켜보던 안전팀원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다. 이렇게 경험을 믿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이들이 있는데 이곳에선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마침내 3000톤급 해상 크레인에 의해 충돌 방지공 수송이 시작된다. 이제 아무래도 해상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들고 나가는 상태에서 다른 선박들하고 충돌이라든지 조류가 좀 세다 보니까 앙카링이 좀 쓸리지 않는 그런 선박들하고 그런 관계가 좀 중요합니다. 해상 크레인이 실린 바지선은 동력이 없기 때문에 예인선을 통해 현장까지 옮겨진다. 그 시각 방지공을 설치할 작업자들도 서둘러 배에 오른다. 출발 1시간 만에 겨우 중반 지점을 지나고 있는 바지선. 육지에서의 상태 그대로 수송해야 하기 때문에 속력을 낸다는 건 불가능하다. 게다가 항로엔 선박 통행량도 많아 관제실의 엄격한 통제를 받으면서 이동 중이다. 자칫 사고라도 난다면 끔찍한 결과를 부를 수 있다. 지원 선장님, 저 영무선 쪽으로 쭉 해가 좀 더 올라가 주이소. 또 BV 그것도 앙카 걸릴라. 쉴 새 없이 교신을 주고받으며 한 손으론 크레인을 조종하는 선장. 웬만한 해상 교량 작업에 참여했을 만큼 오랜 노하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거는 이제 큰 배가 자꾸 커지는데 그 전에 작은 배 100톤, 200톤짜리부터 이 해상 근무한 지가 우리도 한 30년이 넘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축적된 경험이 있죠. 예. 송도 방면에서 출발한 지 2시간여. 작업 현장인 사장교에 다다랐다. 다행히 우려했던 충돌 사고는 없었다. 정박 준비를 하려는데 썰물대에 걸리고 말았다. 결국 예인선 한 대로 힘이 부족해 한 대를 더 동원해야 했다. 곧이어 닻을 내려 본격적인 접안을 시작했다. 그런데 그 무게가 엄청나다 보니 닻을 설치하는 전용 보트까지 동원된다. 가판 위도 접안 준비로 분주해진다. 자, 8번 100% 잡았습니까? 그런데 선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이 앙카가 이걸 좀 이렇게 버려야 돼. 그림과 같이 이리 갖다 놓으니까 쉘이 걸린다니까. 대형 선박들의 통행이 많은 작업 현장. 닷과 충돌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애가 타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 이번에 모든 선박들 통행하는 그 속도들을 조정 좀 빠르게 다니지 않도록 좀 관리 좀 해주십시오. 이상. 항로로 다니는 선박들이
앙카와 추돌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일 작업을 주 관제실이랑 수시로 교신을 통해서 금일을 아마 작업을 해야지만 이상 없이 아마 작업이 완료가 될 듯합니다. 그래 전진이 12m 같으면 앙카를 안 옮기도 될 것 같다 이 말이죠 내 말은. 그나마 가장 안전한 위치를 파악해 접안을 하기로 했다. 이로써 긴박했던 충돌방지공 수송도 완료된 것이다. 아주 무거운 톤수를 들어가지고 안전한 그 위치에 갖다 놓고 우리 여기 건설에 배 조종하는 데는 안전하게 잘 맞추고 잘 떼고 할 때 그때 그 뿌듯함이 있죠. 10만 톤급 선박의 교량 충돌에 대비한 충돌 방지공은 총 38개가 설치된다. 돌핀형 충돌 방지 시설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이 공사는 올 초에 시작했는데 처음엔 산 넘어 산이었다. 처음에 했을 때는 3일 동안 했습니다. 3일 동안 잠을 못 자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은 이제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가 셀 안에서 이제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아 내가 여기서 살아서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결국 해냈습니다. 지금부터 진입하고 하강 작업 시작 들어간다. 예, 알겠습니다. 그 청량 정위치 했어? 준비 다 됐습니다.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측량을 시작한다. 이쪽 모서리를 쏘봐. 그럼 내가 올라갈 테니까 좌표를 내. 이쪽 끝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서리. 이렇게 서두르는 건 물때를 놓쳤다가는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해상 작업이다 보니까 물때라든가 그런 것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측량이 아주 중요한 작업이 됩니다. 측량이 끝나자마자 투입 지시가 내려진다. 사람 투입! 야, 투입! 크레인에 매달린 이 상자가 바로 리프트 대신이다. 신통치 않아 보이는 임시 리프트에 익숙한 듯 오르는 사람들. 그나마 최선의 안전장치는 마련돼 있다. 그렇게 아찔한 공중 부양이 시작된다. 방지공 안에 내려놓기 위해 점점 방향을 틀더니 발밑으로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어느덧 바다 한가운데 가는 길부터가 험난하다. 지금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 저희가 떠 있는 건데 두렵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두렵진 않습니다. 애로사항은 없고 가족 보고 싶을 때. 한 반 정도만 일상고치만 반. 매일 이렇게 출근하다 보니 두려움도 잊었다는 이들은 회의를 하는 여유까지 보인다. 한참을 이렇게 망망대해 한가운데 매달린 끝에야 리프트는 충돌 방지공 안으로 향한다. 마침내 목적지인 충돌 방지공 내부. 서서히 바닥으로 이들을 내려놓기 시작한다. 무사히 현장에 도착한 이들이 기다렸다는 듯 안전거리를 풀고 내린다. 리프트가 채 떠나기도 전 각자의 위치로 향한다. 작전 회의를 하는가 하면 방지공을 가로질러 가는 이도 있다. 발밑은 수심 20m의 바다. 안전망이 설치돼 있지만 통로가 비좁아 위험해 보인다. 그런데 이 통로를 따라 걷는 이들의 발걸음엔 전혀 거침이 없다. 맨 처음에 셀 들어올 때 좀 놀랐었는데 지금은 뭐 좀 적응이 돼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돌아다닙니다. 이 원형 셀은 말뚝 사이사이에 파일을 석 장씩 이어붙여 만들어졌다. 그 부위를 다시 잘라내 하강시키는 방식으로 고정을 하는데 구분하기 쉽게 미리 표기를 해둔다. 3장씩 용접이 돼 있어요. 용접이 돼 있다고 3장씩. 그러니까 3장에 하나. 요거 3개 자르면은 쫙 들어간다고. 그래가지고 잘라주세요. 이것도 3장 나눠주라고. 표기가 모두 끝나자 용접기를 준비한다. 먼저 말뚝 부위부터 절단이 시작된다. 각자 자신이 맡은 위치로 흩어져 접합 부위를 용접해 잘라내는 것이다. 얼마 안 가 말뚝이 힘없이 떨어져 내린다.
여기저기서 하강을 시작하는데 그 속도가 실로 위협적이기까지 하다. 이번엔 미리 표기해둔 파일 접합 부의 용접을 시작한다. 물때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파일 절단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파일이 떨어져 내리는 건 역시 무서운 속도. 때문에 하강 작업은 물때를 맞추지 못하면 작업자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파도 치면 그게 들었다가 치면은 사람 치면 사람이 넓어지니까 다 주의해야 된다. 항상 여기 이런 데는 긴장을 갖고 해야 된다. 기분이 나쁘면은 그 일도 안 되고 사고가 오니까 언제든지 그 항상 이제 좋은 기분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 삽시간에 이가 빠진 것처럼 파일이 떨어진 원형셀. 남은 파일도 곧바로 절단을 시작한다. 이번에도 빠른 속도로 낙하를 시작하는데 얼마 안가 훌쩍 키가 낮아진 원형셀. 숨 돌릴 틈 없이 작업을 진행한 덕분에 완벽하게 절단이 이루어졌다. 우려했던 사고나 실수 또한 없었다. 곧이어 말뚝을 항타하는 데 쓰일 바이브로 해머라는 최신 특수장비가 동원된다. 말뚝머리에 상하로 진동을 줘서 집안과의 마찰력을 없앤과 동시에 항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다행히 원활하게 충돌 방지공 가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 보통 7시간 정도 예상을 했는데 장비가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날밤을 새서 잠 한숨 못 자고 그 다음날 뭐 아침 9시까지 한다든지 아무래도 이제 소리가 시끄러우니까 청각적으로 이제 소음이 많은 게 제일 힘듭니다. 바로 옆 현장에서는 항타를 마친 충돌 방지공의 골재 작업이 한창이다.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포크레인이 골재를 실으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방지공 안까지 수송된다. 골재를 채우는 건 선박이 추돌했을 때 구조물이 넘어가지 않게 완충 작용을 하기 위해서다. 충돌 방지공의 규모가 규모인 만큼 골재량도 엄청나다. 지금 여기에다가 넣는 그 물량은 한 12,000 입방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12,000 입방 정도라면 어느 정도야? 덤프트럭, 15톤 덤프트럭으로 봤을 때 약 16배씩 했을 때 저희가 1,500대 정도가 여기 들어가고 있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양의 골재 작업은 단 한 사람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화면을 보고 다 통제를 하시는 건가요? 네, 여기서 전부 컨트롤할 수 있고 혼자 사람이 적어도 혼자 여기서 다 통제할 수 있는 그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수송에서부터 하강까지 험난한 고비를 지나 충돌 방지공은 그 모양을 갖춰가고 있다. 송도 국제도시 구간 역시 신공법이 쓰인다. 이동식 거푸집을 이용해 상판을 가설하는 방식이다.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오후가 되면서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레뮤콘 차량이 쏟아낸 콘크리트는 대형 펌프카를 통해 유압식으로 상판까지 주입된다. 오후 2시가 넘은 시간, 평소 2대가 동원됐던 펌프카가 오늘은 한 대밖에 오지 않은 것이다. 현대 쪽 작업 준비 완료됐습니다. 이렇다 보니 장비 기사는 검게 그을린 얼굴만큼이나 속도 새까맣게 타들어간다. 조그만 데보다는 여기가 좀 위험한 일이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게 되죠. 높은 데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밑에서 작업하는 것보다는 조금 위험한 작업을 많이 하죠. 아니 여기부터 집어넣어요. 대반장님 지금 콘크리트 들어갑니다. 타설은 대부분 수작업이다. 거기다 일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쉴 틈이 없다. 20년차 황과장도 숨가쁘게 지시를 내린다. 새벽 5시부터 이 현장에만 100여 명의 인원이 동원됐다. 9시간째 계속된 작업. 이쯤 되면 지칠 법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 작업을 이어간다. 자, 말문하자, 천천히. 자, 깊숙하게. 자, 천천히. 예, 깊숙이.
타설 작업의 관건은 콘크리트에 기포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 계속해서 장비와 씨름을 벌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콘크리트 상태가 좀 더 균질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내부에 진동을 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내부에 있는 그 나쁜 에어가 빠지고 균질한 콘크리트 상태가 되는 거죠. 달리 기술을 요하진 않지만 모든 게 몸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 고데기로 치자면 이곳만한 것도 없다. 그렇다 보니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 상당수가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어디서 오셨어요? 베트남 하노이 시티 왔어요. 3년 동안 한국에서 잔지냐입니다. 저쪽에를 좀 더 먹어주라고. 저쪽에 지금 위로 올라와야 되잖아. 한국말이 서툰 탓에 속을 끓일 때도 적지 않다. 그럴 땐 직접 나서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워낙 힘든 일을 기피하는 분위기 탓에 그나마도 이들이 없다면 타설 인력을 어디서 구하나 싶은 걱정마저 든다고 한다. 아무래도 언어 소통에서 많이 그런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거에서 좀 문제가 있고 그 외에는 말도 잘 듣고 일을 잘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누군가와 무전을 하는 박주덕 씨. 콩볼이 잘 나오고 있어요. 잡아라 옮긴 다음에 스틸버 조인트 발브레이드 해줄게요. 여기 입구만에 팀장님이 있는데 거기서 공구리를 이렇게 빼가지고 이 안에까지 공구리를 다 치는 거예요. 이 밑에 지금 네, 이 안에 공구리를 이렇게 빼내가지고 양을 맞추는 거예요. 뜻밖의 상판 내부에서도 동시에 타설이 진행 중이었다. 허리도 펼 수 없는 비좁은 공간. 상황은 극도로 열악했다. 복잡한 철구를 넘어 빠져나오기도 쉽지가 않다. 그 보이지 않는 공간도 다 타설을 해야지 기초가 되지 않겠습니까? 꼭 필요한 거죠. 근데 보기보다는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협소한 상판 내부로 들어가자 굉음과 열기까지 더해진다. 이 극한 환경에서 그들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다. 상판 위와 마찬가지로 콘크리트 상태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 바이브레이터라는 장비와 씨름이 계속된다. 복잡한 철골 사이를 오가는 건 거의 고개 수준이다. 아무래도 좀 협소하다 보니까 작업은 조금 시작했지만 계속 하던 작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죠. 좁아도. 더 깊은 안쪽에서도 쭈그리고 앉아 일을 하고 있다. 보수연 씨도 더 들어가려 하는데 장비까지 들고 철골을 넘어가기란 여간 고역스러운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들이야말로 인천대교의 숨은 주력일 것이다. 어느덧 해는 저물어 가고 상판 위는 막바지 타설이 한창이다. 타설이 끝난 지점에선 면 정리가 시작된다. 상판 끄트머리 쪽은 아직 주입기와 씨름 중이다. 30kg을 계속 들고 있으니 숨이 턱까지 차오른다. 늘 하던 일이니까 뭐 크게 무리는 없는데 오늘 장비가 한 대가 들어와가지고 좀 많이 힘드네요. 타설이 끝나자 본격적인 면 정리에 착수한다. 빠르게 면을 고르는 장비 속도에 맞춰야 하다 보니 숨가쁘게 몸을 움직여야 한다. 면 정리가 끝난 초입부는 콘크리트가 잘 굳을 수 있도록 양생제를 뿌리고 천을 덮어줘야 하는데 바람에 흩날리는 콘크리트 가루와 양생제가 뒤범벅이 돼 눈을 뜨고 있기가 힘들 정도다. 마지막으로 분사 작업이 이루어진다. 홀로 남은 이 사람은 인천대교에서 만난 최고령자로 진정한 승부사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다 뭐 애로사항이 있지만은 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니까 이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요 안전사고도 나오고 그래요.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할 때는 세상에 어렵지 않은 일이 어디가 있어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실은 나이가 있어가지고 쉬고도 싶지만은 다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같은 방식으로 양생이 끝나면 비로소 이 공법의 핵심인 거푸집 이동만이 남아있다. 이것이 MSS라고 하는 이동식 거푸집인데 마침내 이 거푸집을 앞으로 밀어내기 위해 런칭 작업을 준비 중이다. 런칭하도 되겠습니까? 반대편 지점에 올라있는 사람들과 무전을 주고받으며 작업이 이루어진다. 자, 런칭합니다. 네, 바닥도. 이 엄청난 무게의 장비는 유압잭을 이용해 이동시킨다. 아니, 두 번 하고 스톱. 두 번 하고 스톱. 이 펌프가 평방 센티미터당 600kg까지의 압력을 발생을 시켜요. 이게 10평방 센치라고 그러면 6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100평방 센치라고 그러면은 60톤이 나옵니다. 예, 그렇게 계산이 돼서 그 힘이 발생하는 거예요. 유압잭을 가동하자 이동식 거푸집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가설된 상판은 그대로 남겨둔 채 거푸집이 앞으로 나가면서 상판이 가설되는 방식이다. 한국 토목기술의 집합체인 인천대교는 각 구간별로 교량 형식에도 차이를 뒀다. 이 구간은 상판이 강제다 보니 주된 작업이 아무래도 용접이다. 불꽃에서 전해지는 열기만으로도 힘든데 점점 더워지는 날씨가 이들에겐 또 하나의 부담이다. 하부만 쳐야지 쳐야지 우리가 용접을 할 수가 있어. 하부도 치고 옆에도 치고 그래야 단차가 잡히거든. 그래 쳐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한 용접사가 밖으로 향한다. 작업에 앞서 두툼한 장갑과 마스크를 비롯해 단단히 중무장을 했다. 이걸 안 입으면 쇳머리 타고 들어온다가 배 안으로. 아, 굉장히 위험한 거네요. 네, 쇳머리 타고 들어와요. 마지막으로 용접기 상태까지 확인하고 만반의 준비를 끝낸 그가 문제가 되는 부분의 용접을 시작한다. 접합 부위에 작은 이물질이 들어간 게 화근이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이런 경우에 곧 없는데 간혹 하나씩 나오는 게 있죠.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접합 부분에 이물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돼, 수정을 해야 돼요. 안에 들어가면 네. 이제 이물질이 있으면 안에 녹이 들어가 핀다고. 그리고 부식이 빨리 되죠. 이곳에선 작은 이물질 하나도 그냥 넘기는 법이 없다. 인천대교는 이렇게 철저함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바로 옆 육상 제작장에서는 접합이 끝난 강제 구조물에 페인트 전처리 작업을 준비한다. 장비를 이용해 곳곳의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일인데 온통 먼지를 뒤집어 써가며 해야 하는 고된 일이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드러누워서 작업을 진행한다. 분진이 고스란히 얼굴 위로 쏟아져 내리는 극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일에 대한 긍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녹 제거. 네? 녹. 녹 제거요? 근데 굉장히 먼지가 많이 날리네요. 먼지가 많이 날려요. 그러니까 준비도 하고 그러잖아. 점점 이제 그 계절이 이제 더운 계절이 돌아오다 보니까 무덥고 그게 좀 애로사항이고 지금 이 다리가 세계에서 이제 5번째로 큰 다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의 굴지에 뭐 건설회사는 거의 다 와서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일하시는 분들도 뭐 상당한 자격이 아니면 와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일하는데 굉장히 협력도 잘하고 재밌습니다, 나름대로다가. 어느덧 이른 새벽부터 숨가쁘게 흘러온 인천대교의 하루도 저물어가고 있다. 공중에 매달려 사투가 벌어졌던 해상 구간에도 고요가 찾아왔다. 하늘 위에서 긴 하루를 보낸 이들이 땅을 밟는 순간 전에 없이 밝은 모습이다. 무사히 작업장을 빠져나가는 이 순간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낀다.
퇴근할 때 좀 기분 어떠세요? 좋죠. 저 사고 없이 딱 끝났는데 얼마나 좋아요. 다음에 아들 손자 며느리 데리고 여기 와서 이거 내가 한 거다 하고 자랑할 겁니다. 그건 나와 진짜. 온갖 악조건에 맞서 이곳을 지킨 지 3년. 그들은 이렇게 바다 위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우리나라 기술력도 이 정도 되면 세계에서 빠지지 않는다 생각하니까 보람 느끼죠. 또 조건이 나쁘고 어려울수록 또 성취감은 더 크니까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하죠. 이런 큰 공사에 같은 그 한복을 했다 하는 이런 자부심이 있어서 다른 거예요.